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무더위가 이제 한풀 지나가고 어느 정도 조금은 선선해진 것 같아요. 날씨도 화창하고 이제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소비는 잘 현명한 소비를 하셨나요? 저는 저번 주 정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예산이 19만 원이었어요. 식비 12만 원, 외식비 3만 원, 생필품비 2만 원, 건강비 2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보았었는데요. 소비를 어느 정도는 다 했고 생활비에서 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총 만 원은 남진 않았어요. 가계부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식비에서 12만 원이었는데 장을 2번을 봤었어요. 그래서 총 11만 1,578원이 들어서 예산 안에는 다행히 소비를 했답니다. 12만 원. 그래서 8,422원이 남았고 외식비를 이번에는 간식비 포함해서 소비를 한다고 했는데 28,300원에서 7,800원을 더 썼으니까 총 36,100원을 써서 6,100원을 더 소비를 했고요. 생필품비에서는 세탁소 2번 해서 만 원을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만 원이 남았고요. 꾸민비 없었고 자동차비 없었고 건강비가 조금 더 나왔는데 아이 피부과 갔던 게 우려했던 대로 저는 티눈이길 바랬는데 사마귀인 것 같다며 의사 선생님이 그러셔서 다행히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바르는 약으로. 생각보다 이 사마귀 수술이, 제거 수술이 초등 아이들한테는 너무 가혹하고 힘들다고 중등 이상을 권장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수술이 엄청 아픈가 봐요. 일단 마취를 해야 되고 일반 동네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셨고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일반 동네 병원 같은 경우는 피부과, 말 그대로 피부 시술 위주의 병원들이 많아서 이런 정말 의료 관련한 피부 수술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마취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병원을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사마귀 수술은 초등학생은 최대한 권장하지 않는다. 약으로 발라서 피부를 이렇게 물집 잡힌 것처럼, 물집 뜯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약을 바르고 피부가 부풀거나 벗겨낼 수 있으면 벗겨내고 계속 그걸 반복하면서 사마귀를 제거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마귀는 안 씻고 이런 더러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저도 알게 됐는데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약할 때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생기는 거라고 하니까 이것도 복불복이었다라고 복불복의 의미인 것 같아요.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처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약을 꾸준히 바르고 약을 통해서 제거하는 걸로 열심히 제거를 제가 열심히 매일매일 발라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도 수술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쨌든 마취도 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크게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약으로 제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런 조그만 몸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지켜보다가, 그러니까 너무 자주 병원을 가는 것도 에너지를 많이 쏟는 거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지켜봤다가 변화가 없거나 계속 더 증가하거나, 그러니까 엄마가 판단을 해서 현명하게 병원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방치를 하면 이게 번질 수도 있고 더 깊이 박힐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의 몸, 정신 건강 상태를 계속 꾸준히 살피고 관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어릴 때는 그게 제일 메인 부모의 큰 역할인 것 같아요. 아이를 관찰하는 것. 그래서 이제 한번 기록을 해주겠습니다. 식비에서는 11만 1,578원, 외식비는 36,100원, 생필품비에서는 만원 소비를 했고요. 꾸민비, 자동차비는 없었고, 건강비에서 27,350원. 그러고 보니까 진료비는 5,500원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르는 약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약인데 이게 21,850원이에요. 이게 이 정도 사이즈인데 엄청 좀 작은 편의 약인데 물처럼 생겨서 약간 제형이 매니큐어 같아요. 냄새도 그렇고. 그거 사이즈인데 2만 원이나 해서 조금 놀랐고, 싼 약이 아니라는 거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육비는 없었고, 그래서 총 18만 6,028원. 되게 오랜만에 예산 안에서 소비를 하게 됐어요. 진짜 제가 9월달엔 단단히 벼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9만 원에서 진짜 겨우겨우 예산 안에서 소비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3,972원, 거의 4,000원이 남은 거죠. 4,000원. 9월 2주에는 이렇게 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진짜 되게 이렇게 성공하고 아껴 쓰는 노력을 하면 되게 보람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직업은 딱히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주부 전업맘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돈은 따로 남편에게서는 받지만 저는 이제 지출을 관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입이 따로 없지만 지출을 관리한다라는, 지출을 통제한다라는 거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재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 대한 재무를 책임지는 재무부 장관 직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1인 1역이죠. 밑에 부리는 사람도 없고 오롯이 제가 혼자서 명령을 내리고 수행을 하고 정리를 하고 1인 다역인 거죠. 아무튼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좀 엄청 금액은 작게 남았는데 엄청 뿌듯하네요. 제가 주말에 일요일에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고 놀았는데 그 여파가 지금 오늘 월요일까지 지금 미치고 있는데 너무 피곤하네요. 그래서 목소리가 힘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이제 덥지 않으니까 이게 습도도 없어지고 아침 기온도 올라가니까 이제 아침 등교는 걸으면서 웬만하면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기운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왕복으로 제가 걸어갔다 오면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한 20분에서 30분? 제가 힘은 좋은데 체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그래서 텐션이 높거나 되게 체력이 좋은 사람들 보면 엄청 부러워요. 보면은 저도 PT를 받긴 했는데 그때 힘이 좋다고 굉장히 좋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장거리 마라톤에서는 맥을 못 추는데 단거리에서는 힘이 좋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무게 드는 거나 무게 친다고 하죠. 그런 거는 힘은 좋은데 지구력, 장기적으로 하는 이런 걷기, 더운 데서 막 돌아다니고 쇼핑하고 이런 체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그렇게 힘든 활동, 외부 활동이나 평소에 루틴대로 활동을 안 했을 때 꼭 다음날 그 파장 여파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거나, 그래서 하루를 꼭 쉬어줘야 되는 약간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내향인에 가까운 거죠. 외향인들은 밖에서 에너지를 많이 얻고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안에, 제 안에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내향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제 얘기를 했고요. 현금 바인더 한번 정리해 줄게요. 식비에서 지금 8,000원 더 넣어주면 되겠죠? 이제 현금을 조금 꺼내보겠습니다. 식비 8,000원 더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덜 쓴 부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비는 6,000원을 더 썼으니까 빼주도록 할게요. 6,000원. 그 다음에 생필품비에서는 10,000원을 덜 썼으니까 넣어주고, 그 다음은 건강비에서 7,000원 더 썼으니까 빼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요. 마지막에 현금 트래커 색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비 먼저 색칠해 줄게요. 11만 2,000원. 1, 2, 3, 4, 5, 6, 7, 8, 9, 10, 11에 2,000원 두 칸. 원래 이번 주말 일요일에 아이 친구네 집에서 놀기로 했는데 제가 중간에 연락을 안 드려가지고 약속이 있는 줄 알고 이제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저도 일요일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시무룩해진 아이를 달래보자 아빠랑 지금 남편하고 같이 마리오 카트 게임을 열심히 엄청 재미있게 1시간을 더 했다고 하네요. 원래 주말마다 게임을 아이랑 셋이서 하거든요. 저는 게임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작은 화면으로 혼자서 하는 걸 조금 피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을 해도 운동하는 것처럼 다 같이 큰 화면으로 건전하게 하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어릴 때 게임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게임기는 사주시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친척 집에 가면 늘 그렇게 게임에 목말라서 한
2시간씩 하고, 아니면 오락실에 가서 동전 들고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즐겼다. 어차피 못하게 해도 아이는 몰래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3, 4, 5, 6천 원? 그러니까 이제 너무 못하게 하시지 마시고 같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얘기를 통해서 규칙을 만드는 거죠. 저희 집은 매 주말에 1시간씩 하는 걸로 정해졌고, 예외도 있기는 해요. 친구 놀러 왔을 때도 1시간 정도 시켜주고요. 아니면 이렇게 공휴일이 너무 길 때, 그럴 때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게임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저도 어릴 때 게임기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러다가 저도 시들해졌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금방 질리기도 하고. 저는 게임을 좋아하긴 하는데 엄청 막 푹 빠져서 또 하지는 않거든요. 했다가 금방 금방 시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성향도 파악하면 좋은, 그런 성향도 파악할 수 있고, 뭐 어릴 때 그렇게 게임 한다고 해서 뭐 중독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온라인 게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컴퓨터로 다른 친구들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아이템 구매를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아이가 컸을 때도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규칙을 또 새롭게 만들어야겠죠. 근데 솔직히 부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모가 그런 게임을 엄청 좋아했다. 그러면 이제 아이도 좋아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저는 그런 공략 게임이나 뭐 키우는, 뭐 다마고치 같은 이렇게 키우는 동물의 숲, 이런 키우는 게임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고요. 저는 좀 약간 스펙타클한 거, 뭐 빠른 거,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는 거, 이런 걸 좀 흥미있어 해요. 뭐 레이스, 뭐 싸우는 거, 스트리트 파이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좀 경쟁이 되는 거, 이렇게 위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이제 경쟁에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아이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성향이. 그래서 지금 마리오 카트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의외로 여자분들 중에서 게임, 미디어 이런 거 엄청 걱정하시는 엄마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걱정 당연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너무 지나친 걱정은 하지 마시라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만화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하루 종일. 물론 미디어 자체가 그게 다르긴 하죠. 예전에는 방송해주는 것만 볼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못 보는 상황도 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 다 녹화도 했고, 그런 비디오 테이프 되게 오랜만에 얘기하는데, 비디오도 빌려다가 수백 번 돌려서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지금은 뭐 좀 더 접근이 더 간편하고 너무 많은 컨텐츠도 있어서 무방비하게 이제 아이들한테 노출이 될 수 있기는 한 게 맞긴 맞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기본 틀은 비슷하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아이 연령에 맞게, 시간에 맞게 규칙을 정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 그런 것도 아이들 교육이니까 아이들도 이제 그런 규칙을 배우는 과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못 보게 하면 나중에 언젠간 그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언젠간 그거를 치운단 말이죠. 차라리 뭐 건전하게 규칙을 통해서 채울 수 있도록. 보다 보면 뭐 이거 별거 아니네, 뭐 생각했던 것보다. 근데 못 보게 하면 뭔데 이렇게 못 보게 하지? 더 궁금하지 않을까. 그리고 못 보게 하면 더 하고 싶어지고 더 몰래 하고 싶어지잖아요. 저도 만화책도 엄청 많이 봤거든요.
못 보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공부 때문에 그래도 눈치는 보이죠. 그러니까 몰래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시험 기간에도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쉬는 시간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보기는 했죠. 근데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실행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옆에서 보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해도 본인이 정신을 안 차리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숨구멍을 트이게 해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숨통을 열어놔라. 그리고 네, 이렇게 생필품비 10,000원. 얘기하다 보니까 순서를 다르게 했네요. 10,000원. 어쨌든 이렇게 조절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규칙을 정해도 아이들은 점점점 5분, 10분, 1시간 조금 더 원하고 더 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통제하는 거를 배우는 것도 어른이 되는 과정이니까 우리 부모가 그 통제하는 과정이 물론 당연히 힘들죠. 그렇지만 그것도 배우는 과정이니까 그게 부모가 하는 일이죠. 근데 저도 되게 싸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예 막을 순 없으니까. 지금 110만 원이 90만 원, 100, 110이 여기까지네요. 110까지 표시를 해주면 좋은데 지금 색연필이 따로 없는데 다른 색이 90, 100, 110 여기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0, 15 15, 12 15, 12 2, 1 30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은 조금 남은 것 같은데 확실히 식비가 노란색 물결이 더 많죠. 그래도 이번 9월달은 예산 안에서 최대한 쓰고 있어서 참 기분도 좋고 뿌듯합니다. 이렇게 9월 정산도 마무리해보고 9월 3주차 예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